안녕하세요. 음친수입니다. 23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무리수에 관한 건데요. 예. 22강에서도 통약 불가, incommensurable을 통한 측면에서의 무리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죠. 자, 근데 우리는 현재 우리가 무리수가 뭐냐라고 하면은 그냥 뭐 아무런 고민 없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이렇게 소수를 빌어서 무리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 보면 소수의 어떤 편리성, 그쵸? 무리수도 고대 그리스에서 뭐 통약 가능이냐, 그쵸? commensurable 하냐 아니면은 통약 불가냐. 그래서 어떤 뭐 논리적 스캔들도 있고 굉장히 고민한 흔적이 있지만 저희는 소수 덕분에 그냥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렇게 배우는 것이죠. 자, 그럼 소수에 대해서 좀 이번 강의에서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자, 계산의 3대 발명입니다. 수학의 3대 발명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자, 십진기수법이 있고요. 여기 소수가 있네요. 그다음에 로그, 그쵸? 로가리즘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가 수학 계산의 3대 발명입니다. 그럼 십진기수법부터 볼게요. 십진기수법은 영어로 Based on Positional Numeral System. 자, 기수법을 numeral system이라고 하고요. 뭐 numeral이라고 해도 되고요. 자, 베이스 10은 뭐냐면은 10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쵸? 지수를 증가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의 자리라고 하면 10을 베이스로 해서 지수가 0이 되는 거고 10의 자리는 10을 베이스로 해서 1이 되는 거 100은 10의 2가 되고 그쵸? 이걸 또 크기로 나타내면 뭐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하면 이거를 이렇게 덧셈으로 그쵸? 전개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00의 자리 100, 크기는 100, 여기는 크기는 10, 여기는 1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십진수라는 걸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그쵸? 일단 기수법이라고 하면 그건 뉴머럴 시스템이에요. 또한 그 다음에 특징이 그 10을 기준으로 베이스 10을 하는 거고 포지션 그러니까 0 지수가 0, 1, 2, 3에 따라서 변화함에 따라서 자리값이 정해지죠.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그래서 영어로 Based on Positional Numeral System입니다. 근데 우리가 십진기순법을 하다 보면은 뭐 아라비아 숫자 그쵸? 우리가 읽는 것도 뭐 예를 들어서 뭐 320, 뭐 100 하면 그냥 공으로 할게요. 이거 32만 그쵸? 32만이라고 있고요. 뭐 7357. 자, 이 숫자 이렇게 읽는 거는 내재적으로 베이스 10에 또 포지션에 그쵸? 자리값이 있는 거죠. 그 자리값을 있는 거죠. 1000의 자리가 7, 100의 자리가 3, 10의 자리가 5, 1의 자리 7 이렇게 해서 7357이라고 읽죠. 7357이 아니라 7357이잖아요. 또 이거 인도 아라비아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기하는 0, 1, 2, 3, 4 그런 또 어떤 심벌들은 인도 숫자라고 하고 그쵸?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뭐 이렇게 할게요. 3, 7, 2, 5 라고 하는 심벌들의 숫자를 3, 7, 2, 5를 읽을 때는 이걸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고 그걸 3725로 할 때는 어떤 시증 기수법에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3725가 또 아라비아 숫자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나 기수법을 얘기할 때는 이거는 십진 기수법이 맞고요. 자, 근데 아라비아 숫자도 또 어떨 때는 인도 아라빅 뉴메랄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기수법이에요. 인도와 아라비아에서 문명권에서 사용했던 뉴머럴. 자, 실제는 아라비아 숫자가 맞고요. 왜냐하면 알비룬이라는 사람이 뭐 10세기, 11세기의 분이죠. 이슬람 학자예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이 인도학을 전공했어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양반은 우즈베키스탄 사람이에요. 지도를 보면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좀 남쪽으로 내려오면 아프가니스탄이 있고요.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인더스강 어떤 산악지대인데 아프가니스탄 산악지대 요즘 뭐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보면은 산악지역이 많죠. 그 산악지역을 통과해서 인더스강을 넘어가면은 이제 인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아라비아 문명권이 그 알 비루니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이고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학문을 닦았는데 인도 접경이라서 어떤 인도 문명에 대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 숫자, 특히 0 같은 숫자들, 그 표기법, 뭐 1, 2, 3, 4에 대한 표기법, 뭐 그런 거 등등을 가져와서 숫자 체계를 아라비아 숫자 체계를 만들었고 그 어떤 원본이 되는 거는 그쵸? 인도에 있는 그런 숫자들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는 것도 인도 아라빅 누머럴입니다. 자, 지금 설명드리는 이런 십진수는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엄마의 수학 레시피에 동영상 강의로 다 올려놨어요. 지금 텍스트도 다 있는데요. 이 넘버에 대해서 그쵸? 여기는 텍스트는 없어요. 유튜브에서 동영상만 있는데 유튜브 들어와서 그냥 엄수를 1 하면은 뭐 1-1 뭐 1-2 십진법 1-1 수학의 추상수 넘버란 무엇이냐. 근데 이게 강의도 있고 그냥 강의 없는 그 제목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책 읽어주는 뭐 그 엄친수 그런 개념으로 제가 텍스트를 만든 거를 쭉 읽어주는 게 그냥 그 제목으로 들어간 거고요. 강의라고 하면 그걸 좀 설명을 더 해줘요. 예. 그래서 2개씩 동영상이 올라가 있는데요. 또 뭐 여러 가지 기수법도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뭐 숫자에 대한 한자 용어 뭐 해설. 요거 멀리서 보니까 좀 안 보이시겠지만 이런 거예요. 뭐 그 실수책에 있죠? 여기는 무리수, 그 다음에 유리수, 그쵸? 뭐 그 다음에 분수, 뭐 정수, 뭐 그런 식으로 그 어떤 집합으로 표현한 거, 뭐 등등. 어쨌든 유튜브에서 엄수를 1만 하면 숫자에 대한 강의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다시 텍스트로 올게요. 예, 거기 뭐 비루니 그런 분들도 다 있는 겁니다. 자, 됐고요. 근데 십진기수법, 십진법을 다룰 땐 또 뭐냐면은 우리가 현재 쓰는 1, 2, 3, 4 그쵸? 현재 쓰는 1, 2, 3, 4에 대한 어떤 심벌을 만든 사람은 그쵸? 지금 아라비아 숫자라 해서 아라비아에서는 1, 2, 3, 4 안 써요. 뭐 이집트를 가거나 이란을 갈 때는 자기네 그 아라비아 언어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 2, 3, 4, 5, 6, 7, 8, 9 현재 쓴 이 심벌을 가지고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는 것은 자, 독일의 어떤 판화가요. 화가이면서 뭐 르네상스 시대 사람이에요. 15세기와 16세기에 걸쳐 있네요. 자, 알브레이트 디러라는 사람이 판화가이기 때문에 어떤 심벌에 대한 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뭐 어떤 치수를 다 이렇게 재가지고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위치를 다 잡아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여기다가 1이라고 이렇게 쓸 거야. 그쵸?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심벌라이즈 한 숫자가 현재 우리가 쓰는 것이고 뭐 미국도 쓰고요. 뭐 유럽 당연히 쓰고요. 많은 나라가 쓰지요. 자, 근데 그 알브레이트 디러는 또 어떤 숫자를 가지고 이 1, 2, 3, 4라는 그 심벌을 만들었냐면 구바 피규어라고 있는데 이 아라비아가 웨스트하고 이스트로 나눠져 있어요. 이스트는 뭐 우리가 아는 이란, 이라크, 그쵸? 네, 그런 중동 지방,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그쪽은 이스트였고요. 웨스트는 뭐냐면 그 스페인하고 북부 아프리카 쪽도 그쵸? 북부 아프리카의 그 마그레브 지역이라고 해요. 뭐 지금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뭐 그렇게 있잖아요. 그쪽 사람들이 실제로 뭐 모로코 쪽이 그 넘어가기 좋지요. 스페인으로. 예.
거기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이 스페인으로 들어갔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구바가 뭐냐면은 그 모래판이에요. 먼지란 뜻인데 모래판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쓰고 계산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썼던 숫자들을 그 구바 피규어라고 합니다. 여기는 웨스트 아라비아의 특징이고요. 그게 유럽에 전파돼서 르네상스 시대 때 알브라이트 딜러가 우리가 쓰는 1, 2, 3, 4라는 걸 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연도를 탁 쓰지 않은 게, 뭐, 십진법 하면은, 뭐, 우리가 손가락이 10개니까, 1, 2, 3, 4, 5, 6, 7, 8, 9. 실제 0을 발견했기 때문에 0, 2, 3, 4, 5, 6, 7, 8, 9.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그 무궁무진한 역사부터 이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십진기수법 언제 딱 나타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알비루니가, 그쵸? 아라빅 넘버를 체계를 만들었고요. 인도 아라빅이죠. 그 다음에 오늘날 쓰는 그 숫자 심벌은 르네상스 시대 때 독일의 알브레이트 디러라는 판화가가 만든 거를 쓰고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소수가 지금 키포인트죠. 23강에서는. 자, 소수는 1583년, 딱 연도가 정해져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네덜란드의 사이먼 스테빈, 그냥 스테빈이라고 하면, 1548년에서 1620, 16에서 17세기의 인물인데, 그 책을 썼어요. 1583년에. 티엔데. 티엔이 아마 텐 같죠? 자, 네는 뭐냐면, 뭐, 10분의 1. 우리나라 말로 하면 10분의 1이라는 얘기고요. 1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분의, 제목이 그래서, The Niende 라고 한 10분의 1이라는 책을 출판했어요. 거기서 소수의 어떤 그 개념을 설명하는 책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수를 쓴 거는 물론 지금 뭐 2000년대로 봤을 때는 꽤 오랜 시간이지만 그쵸? 여기 뭐 10세기나 10세기 또는 연도 미상, 뭐 로마 시대, 뭐 그리스 시대, 중국도 십진체기를 갖고 있었죠. 그런 더 몇 천년, 한 천년 이상 전을 따져봤을 때는 십진법은 굉장히 오래돼 있음에 불구하고 소수는 그래도 꽤 뭐 근대 현대는 아니지만 뭐 16세기 소수가 도입돼서 현재 우리가 배우는 수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어서 로그의 발견인데 로그는 뭐냐면 소수는 작은 숫자잖아요. 작은 숫자를 다루게 되죠. 그 베이스 10으로 보면 소수는 밑에 설명드리겠고요. 만약 로그라는 거는 뭐냐면 뭐 우리가 1억이 있다. 그쵸? 1억은 100,100,100이죠. 100 밀리언이니까 이건 10의 8승으로 나타냅니다. 0이 하나, 둘, 셋, 6, 8개 붙죠. 그쵸? 그리고 1이 들어가 있고 자릿수는 9개지만 그쵸? 1의 자리가 10의 0이기 때문에 10의 1, 2, 3, 4, 5, 6, 7, 8 하면은 0에서 8까지 9자리지만 0에서 8이기 때문에 더하기 1을 해줘서 9자리가 되는 거예요. 어이했던 1억이라는 숫자는 100 밀리언 100, 0000000 숫자 길어지죠. 근데 간단하게 로그 10의 8승으로 하면 8로 나타낼 수 있는 게 로그죠. 그럼 아주 큰 숫자를 간단한 이렇게 뭐 8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천문학 같은데 뭐 몇 광년 그쵸? 뭐 아주 긴 거리 그런 거 천문학을 표현할 때 로그를 쓰면 굉장히 좋겠죠. 자, 근데 로그라는 건 뭐냐면 로가리즘이고요. 로고스. 전에 그 유리수 할 때 얘기했었죠. 무리수는 알로고스. 말하지 말라. 로고스는 원래 말이란 뜻인데 어떤 비율, 그 레이쇼란 뜻도 써요. 레이쇼. 그쵸? 비율. 뭐 프로포션도 되고요. 비례. 그래서 뭐 아까 10의 8승. 그쵸? 뭐 이런 식으로 그 지수를 갖고 10이라는 어떤 베이스 10을 가지고
10의 8승이라는 크기, 뭐 10의 1억인데 뭐 이렇게 돼 크기가 있다면 뭐 10의 6승 밀리언 100만은 뭐 6, 뭐 이런 프로포션이 나타나겠죠. 그쵸? 그런 의미의 로고스에다가 또 아리스무스라고 하는 거는 계산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당시에는 라틴어를 썼기 때문에 또 라틴어의 기원은, 또 영향은 또, 그리스어에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리스어로 쓴 거예요. 로고스와 아리스무스. 그쵸? 어떤 비례, 프로포션에 대한 계산을 편리하게 해주는, 이거 신조어고요. 네이피어가 라틴어를 쓰던 이 16세기, 17세기에 로가리즘이라고 붙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이런 체계를 만들어 놓고. 자, 여기까지 설명됐고요. 자, 스텝인의 소수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만 131.21인데 이 의미는 뭐냐면 0이라는 거 1의 자리 아까 10의 0이라는 거 맞죠? 자, 여기서 1이라는 건 뭐냐면 그때 아마 음수를 쓰는 거에 대해서 또 거부감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 동그라미라고 했는데 현재 음수의 지수를 쓴다면 여긴 10의 마이너스 2이고 10의 마이너스 1이고 10의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는 만약에 10의 0이 되고요. 또 자연수는 10의 1, 10의 2. 결국 소수도 지금 보면 10진. 그 베이스 10, 그쵸? 포지셔널, 그 마이너스 포지션을 갖는 게 소수예요. 포지셔널 뉴메릭 시스템이에요. 누머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131.21을 옛날에 1의 자리는 0이란 건 10의 0이란 뜻, 0이고 0승이고요. 1, 2라고 쓴 거는 포지션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란 뜻입니다. 그래서 표기는 131, 0, 10의 자리, 1의 자리 여기까지 1의 자리, 그 다음에 .21 이란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세기에 그쵸? 뭐 1583년에 The Tiende를 통해서 스테빈의 소수가 발표되었고요. 자, 어했던 이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수를 아주 편하게 쓰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이 소수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유리수는 무엇일까? 라고 하면 순환하는 무한소수라고 하면 됩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 소수에서 0.25와 같은 거는 4분의 분수로 4분의 1이죠. 유리수, 분수는 뭡니까? 유리수 맞죠? 분수는 유리수가 맞는데 소수를 보니까 0.25고 이거는 그냥 끝이에요. 계산 끝. 그쵸? 근데 0.33333만 해도 무한소수에서 이 0.3333의 위치를 찍을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우리는 3분의 1이 0.3333이면 이런 건 잘 알고 계시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라인이 있으면 세그먼트 3개로 나눠서 그쵸? 라인이 있으면 이렇게 3개로 나눠서 그쵸? 요 한 라인을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눌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요 라인 하나 자 이렇게 공통 척도가 되는 3분의 1이라는 척도가 있고요. 그쵸? 그 중에서 하나 여기까지 이게 3분의 1. 자, 그래서 0.3333은 무한소수인데 순간 방심하면 이거 무리수 아니야? 무한소수는 하지만 분수 3분의 1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유리수입니다. 자, 근데 3분의 1은 어머니가 0.3333이라는 걸 그냥 기억에서도 알고 있지만 왜 3분의 1이라는 거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죠. 자, 22강에서 분명히 23에서 순환하는 무한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법 계산식 보여드린다 그랬죠. 자, 0.333은 뭐냐 그러면은 3이 계속 반복되죠. 순환하죠. 그리고 요 3을 하나 빨간 마크를 하고요. 얘를 하나 올려줘요. 자, 그러면 곱하기 10을 하면 3.333으로 바뀌고 이 순환하는 게 10의 마이너스 1,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에서 계속 순환되죠. 그럼 처음에 있던 0.333은 원래부터 이 소수점 밑에는 다 333이 순환하죠. 그래서 이걸 x로 놓고 10x로 놓은 다음에 빼주면 10 빼기 1은 9x가 되고요. 그쵸?
여기 3333도 이 소수 부분은 다 없어지기 때문에 다 없어져요. 또 남는 건 3이죠. 그럼 x는 9분의 3. 자, 3분의 1은 어머니가 기억수에서 또렷이 0.33333은 3분의 1인 걸 기억하지만 수식으로 보면 9분의 3이었던 거예요. 자, 1.565656에서 순환하는 그 56을 그 마크를 하고요. 5656이 순환하는 자리니까 이거를 156으로 만들려면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럼 156.56565는 됐죠. 그 다음에 원래 가지고 있는 숫자들이 이 순환한 거 5656 유지하고 있으니까 x는 놔두면 됩니다. 빼면 99가 되고요. 여기 565656 다 있고요. 156에서 1 빼면 155가 됩니다. 자, 이런 꼴은 뭐냐면 9, 99, 999, 9999. 자, 그렇게 순환할 수 있는 그런 무한소수이며 다 유리수를 할 때 분모는 9분의 1, 99분의 1, 999분의 1, 9999.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순환하는 무한소수 유리수를 분수를 뽑아낼 수 있는 계산 방법입니다. 자, next page. 자, 요번에는 딱 보시면 90이나 990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시간상 어머님이 이 텍스트 첨부하면 그걸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순환하는 무한소수인데 다 분수꼴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유리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무리수는 뭐냐? 그쵸? 이런 순환하는 무한소수가 아니니까 비순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무리수가 됩니다. 자, 루트 1을 만약 소수점 아래까지 하면은 1.4, 14, 2, 3, 5, 7, 3은 이게 순환마디가 없고 그냥 무한히 반복되죠. 가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 점을 못 찍죠. 그렇죠? 그래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유리수. 우리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별 어려움 없이 받아들이는데, 그쵸? 그거는 바로 스테빈, 네덜란드의 스테빈의 더 티엔데, 그쵸? 티엔데를 티엔데라 책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리수를 소수로 표현해서 그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스테빈은 이렇게 수학자로서 유명한 사람 같진 않은데 엄친수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거든요. 제가 왜 고대 그리스에 저 무리수 발견, 히파수스가 무리수를 발견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또한 뭐 수학 시간에 정규 시간에 배우지 않은 뭐 통약 가능이니 통약 불가능이니 그런 걸 갖고 무리수돼서 그 그리스 사람들이 이렇게 스캔들이 일어나고 고민한 거를 말씀드렸냐면은 이 스테빈이 저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고 해요. 우리한테는 적어도 무리수에 대해서 큰 고민을 안 하게 해줬어요. 소수를 통해서. 그쵸? 자, 그런 스테빈의 그 업적을 보려면 16세기 스테빈이 살았던 그런 유럽의 상황을 좀 봐야 돼요. 자, 이 16세기에는 이제 르네상스가 일어나지만 아직도 그 스콜라 철학의 그 영향이 있어요. 자, 스콜라 철학하면 토마스 아퀴나스고 이 사람은 13세기의 인간입니다. 성직자죠. 그 로마 카톨릭 성직자를 보면 되는데 거기 뭐 주교도 있고 사제도 있고 뭐 추기경도 있고 제가 그 어떤 하이어키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지만 세계사 시간에 토마스 아퀴나스 하면 스콜라 철학 이거는 많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럼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을 때 또 마침 유럽에 대학교들이 생길 때예요. 이탈리아 북부 볼리오나라는 데에서는 법학대학이 유명했고요. 1088년 세계 최초의 대학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학이라고 하면은 진짜 유니버시티라는 그런 어떤 그 교수와 학생의 관계들이 막 형성되어 있었던 그거의 최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파리, 지금은 뭐 소르본느 대학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안 했고 파리 대학인데 거기는 신학이 유명했어요. 1109년에 개교를 했고요. 결성되었다 볼 수 있고요. 자,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 사람은 이태리 출신이죠. 이태리 출신이고 성직자 맞아요. 로마 카톨릭에. 신학을 배우러 파리에서도 공부를 했어요. 그쵸? 1109년에 생긴 파리 신학대학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 1200 몇 년에 공부를 했다는 것이고요. 자, 옥스퍼드 대학은 1167년인데 여기는 제가 헨리 2세라고 썼어요. 여기는 그 종교도 여기서는 그 로마 카톨릭이 물론 있었는데 그 영국 역사, 잉글랜드 역사를 보면 그쵸? 그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라는 걸 만든 것도 또 로마 카톨릭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그쵸? 그 생겨난 거잖아요. 그리고 헨리 2세가 왜 옥스퍼드 대학을 만들었냐면은 여기도 당연히 성직자가 있죠. 그쵸? 근데 다 뭐 파리 대학으로 다 유학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여기 사제들은 이제 파리로 가지 말고 옥스퍼드 대학을 열 테니까 여기서 공부하시오. 자, 어휘했던 볼리오나 법학대학, 파리 신학대학, 옥스퍼드 대학도 이제 3대 대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런 이제 그 대학이 생겨나는 시기였고, 13세기, 뭐 11세기, 13세기에서 스콜라 철학의 대표가 되었고, 자, 그럼 스콜라 철학은 무엇이냐? 누가 또 스콜라 철학에 영향을 줬냐면은 아라비아 사람입니다. 자, 이븐 시나 980년에서 1037년인데 이 사람도 우즈베키스탄 출신이에요. 아까 우리가 인도 아라비아 숫자라고 할 수 있는 인도 아라빅 누메럴에서 그쵸? 비루니 선생님도 우즈베키스탄이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한 그런 학자라 그랬잖아요. 어했던 그 당시 우즈베키스탄이 학문적으로 굉장히 그 성취도가 높았었나 봐요. 이슬람 문화권에서. 자, 어했던 이븐 시나라는 사람 뭐냐면 의학자이면서 철학자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나오고요. 자, 이슬람 신학을 해석하는데 아무래도 그 지금 뭐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보면은 그리스를 기반으로 해서 터키, 소아시아 지방, 그쵸? 우리가 많이 그 밀라투스 학파니 뭐 여러 아테네 식민도시에서 보면 터키, 그쵸? 이오니아 지방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 쪽들이 문명이 발달한 쪽인데 다 거기 문화권은 그리스 문화권이어서 대대로 과거부터. 자, 그래서 이슬람 신앙도 이걸 그 해석을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바탕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븐 시나는 아라비아 철학의 최고봉으로 또 토마스 아퀴나스 영향을 줍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븐 루시드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스페인 코르도바 출신이에요. 그쵸? 아까 그 북부 아프리카와 스페인 남부 그쵸? 거기 마그레브 지역이라고 했죠. 그 우리 웨스트 아라빅 숫자도 거기서 나왔죠. 구바 피규어. 자, 어휘했던 이븐 루시드는 스페인 코르바 출신의 의학자에서 법학자였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저작에 대한 주해서 그쵸? 유명한 학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해서를 집필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원본을 그냥 번역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주해를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16세기 유럽에서는 그 로마 카톨릭의 그 신학으로 보면은 이제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그 영향을 준 고대 그리스의 인물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밑에 텍스트 읽어볼게요. 자, 16세기의 수학을 살펴볼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문제 중 하나는 다른 과학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수학에서 역시 아리스토텔레스 영향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16세기인데 기원전 3세기에 그 인물의 영향이 한 1000년 이상 그쵸? 한 1900년 정도 영향이 되는 건가요? 자, 계속 아리스토텔레스 영향이 지속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16세기, 17세기 천문학 역학 등에서 일어난 번역이 이게 그 과학혁명이죠. 17세기.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체계를 넘어서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이러한 지적은 16세기 서양 수학에서도 천문학이나 뭐 역학 과학에서뿐 아니라 수학에서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수학 분야에서 역시 16세기에 많은 수학자들을 지배하고 있던 아리스토텔레스 기본 원리로부터 탈출하려는 시도가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테비는 그러한 인물 중, 자, 중요한 거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그런 그의 사상, 원리로부터 탈출, 거기에 스테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텍스트는 출처는 한국수학서 학회지 제22권 1호입니다. 2009년 2월에 학회를 열었었나 봐요. 자, 그걸 따왔고요. 제가 지금 왜 이렇게 그 스테빈의 업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 스콜라 철학이 어떻고 중세 대학이 어떻게 생겨났고 또 이슬람 학자들의 영향이 있고 한 거는 결국 아리스토텔레스를 말하기 위한 겁니다. 또 중요한 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그 원리가 천여 년 동안 너무 유럽을 꽉 잡고 있는 거였죠. 자, 그래서 그 원리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어떤 스테빈의 업적을 설명하는데 중요하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악역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next. 자, 그러면 수학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 타파해야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수학에 대한 어떤 관점이 16세기까지 유럽을 꽉 잡고 있었냐는 건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수학, 기하학이 분리돼야 된다는 사람이었어요. 자, 어떤 퀀터티, 양이라고 하는 거, 그 고대 그리스 사람은 퀀터티와 넘버와 매그니튜드를 갖고 있다 그랬죠. 이렇게 구분한다 그랬었어요. 자, 퀀터티에서 숫자는 디스크리트하다. 그리고 수의 기본 단위는 1이라고 정의한 거예요. 자, 1이 있으면 어떤 레이쇼 좋아했죠. 1의 2배는 2, 뭐 2의 2배는 4, 4의 뭐 3배는 12, 뭐 이런 식으로 1을 기준으로 배수가 되는 거예요. 뭐 3이라는 건 1의 3배가 될 수 있겠죠. 자, 6은 뭐 1의 6배도 되고 2의 3배도 되고. 자, 어휘했던 그 수는 수의 기본 단위 1이고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그냥 자연수로서 표현하는 걸 수라고 한 거고요. 또 퀀터티는 그 양은 기하에서는 또 continuous magnitude 연속적인 어떤 뭐 크기 magnitude로 된다라고 하는데 그 매그니튜드에는 뭐가 있었다 그랬죠? 이전 강에서 길이, 넓이, 부피 뭐 시간도 있는데 일단 수학에서는 부피까지 할게요. 얘는 또 무한히 쪼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는 디스크리트하고 또 이 도형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컨티뉴스한 그런 크기이기 때문에 또 컨티뉴스하기 때문에 또 무한히 쪼갤 수도 있다. 근데 이걸 분리해야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자, 형이상항 메타피지스에서도 피직스에서 얘기했을 뿐 아니라 또 메타피지스에서도 형이상학인데 형이상학은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도 철학자이지만 어떤 그 자연 철학의 영향을 받은 뭐 자연 철학 과학이나 우주 만물에 대한 걸 또 많이 따지는 거죠. 특히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생물학의 조예가 깊어서 그쵸? 어떤 최초의 뭐 부모가 있으면 이렇게 가지를 치고 내려가는 이런 트리 구조를 좋아했어요. 근데 이 트리 구조를 그리다 보면 거꾸로 그리면 이게 탑으로 올라가 하이어라키가 있는 거고요. 이게 뭐 로마 카톨릭에서 차용하면 이 탑은 뭐 하나님이 되는 뭐 그런 또 철학적인 그런 게 되겠죠. 자, 어휘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그런 그 자연 철학으로 보면 피직스가 먼저고요. 메타라는 게 뒤라는 거죠.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죽었을 때 첫 번째 책은 피직스, 그 다음이 메타피직스는 형이상학인데 이 수학을 피직스에서도 얘기해요. 근데 또 메타피직스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수학의 두 분야인 산술과 기하학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대상인데 자, 혼돈해서 섞어서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도 얘기했으면서 또 메타피직스에서는 모든 것은 수라고 주장한 피타고라스를 비판했대요. 어떻게 비판했냐면 분수나 무리수는 1의 배수로 표현될 수 없기 때문에 broken number 또는 이상한 수 없어도 넘버였는데 피타고라스는 너는 이 숫자를 뭐 유리수 비율 좋아하죠. 그 피타고라스 응기에서 2대 3 그죠? 3대 2, 2분의 3이 되고요.
그쵸? 그런 거 다 제가 설명드렸죠. 그것뿐 아니라 또 어떤 넘버를 가지고 또 우주를 표현하고 모든 것을 수라고 했는데 이 숫자하고 분명히 어떤 기하학은 분리가 돼야 되는데 이걸 너무 혼용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걸 비판한 것이죠. 자,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16세기 중세 유럽에 실제 뭐 르네상스 시대네 16세기에 그쵸? 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이 어떤 그 유럽의 상황이었고요. 이제 수학만 따져 볼 때도 아까 천문학이나 뭐 역학이나 과학에서도 많은 혁명이 일어났죠. 자, 수학에서도 이 아리스토텔레스 타파의 그런 분위기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을 스테빈이 깼다라는 거. 그게 이제 스테빈의 업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강의가 길어졌는데 수학 토크로 가겠습니다. 수학 토크. 퀘스천. 스테빈은 1585년 소수를 발표하면서 현재 중학생들은 무리수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배우고 있습니다. 비순환 무한소수죠. 수학에서 계산의 3대 발명 중 하나인 소수가 도입된 것에 대한 스테빈의 명시적 업적과 숨겨진 업적을 기술하시오. 자, 제 업적인데, 제 업적은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수학관을 깬 것이 16세기 인간으로서 굉장히 훌륭한 업적이라고 한 건데 근데 그걸 또 명시적, 보이는 업적과 숨겨진 업적으로 기술하라는 거예요. 자, 스테빈은 네덜란드 독립전쟁 중 네덜란드 군대의 재정과 관련해서 원래 회계 일을 맡고 있었어요. 그쵸?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회계 일이라 해서 뭐 우리가 또 회계를 원래 회계 어카운팅이에요. 근데 또 회사에서 뭐 격리 그러잖아요. 그럼 뭐 격리에 어떤 뭐 그 기장을 하거나 북 렉처링을 뭐북 그 기입하는 책에다 기입하는 뭐 그런 거보다는 좀 더 담당을 했으니까 뭐 높은 직급 오늘 뭐 CFO라고 할까요? 뭐 군대에서 CFO를 맡았다라는 분인데 그쵸? 이분이 1584년에는 이자 계산의 편리성을 보여주는 이자 계산표라는 책을 또 출간을 해요. 그쵸? 그러니까 뭐 이자가 되게 복잡하게 나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뭐 0.01 기준으로 하면 뭐 100분의 1을 쓰면서 막 이자 계산하면 되는데 뭐 111분의 1을 기준으로 하는 이자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이자들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책으로 출간해서 이자 계산을 하는데 아주 편리성을 보여준 그런 그 업적도 있고요. 또 1585년에는 10분의 1 더 티엔데를 출간함으로써 소수의 체계 이것도 시스템이죠. 십진법이 뭐예요? 누머럴 시스템이듯이 그 중에서 지수가 10의 마이너스로 되는 확장된 부분이 데시멀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데시멀 소수 체계를 저술한 또 업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1년을 상관으로서 나온 이 두 가지 업적을 통해서 즉 이자 계산이라는 편리성이라는 실용적 측면, 실용적인 게 명시적, 눈에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16세기 유럽의 지성계를 이끌었던 스콜라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 스콜라 철학의 지배력,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지배력의 틀을 깼다는 것이 숨겨진 업적입니다. 스테빈의. 자, 이렇게 어떤 룰링하는 그런 그런 뭐 철학이나 뭐 과학이나 그런 바탕을 깬다는 거는 드러내고 하기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드러내놓고 난 아리스토텔레스를 뭐 혁명적으로 막 반대해 막 그런 거보다는 자연스럽게 더 티엔드의 그 숨은 뜻이 뭘까라고 했더니 이게 그쵸? 뭐 분수나 무리수를 다 뭐 브로큰 넘버나 뭐 업서드 넘버라고 했던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깨는 그쵸? 그런 숨은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스테빈의 숨겨진 업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강의를 마치고요. 자, 오늘 수업 끝!